그런 강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핵산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핵산의 뭐 이중나선 구조가 DNA인데 그거 메이트 그림이죠? DNA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가 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왓슨과 크릭이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죠? 누구의 연구 업적을 뺏어다가 조합했더니 이중나선이더라 먼저 발표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냥 TMI 정보들 또는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암기할지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 자 봅시다. 일단 DNA, RNA의 구조 그림 먼저 머리에 익혀놓을게요. 자, DNA와 RNA가 우리 NA라는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그랬지? 핵산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건데, D는 뭐고 R은 뭐냐? D와 R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D는 얘가 당으로 디옥시리보스를 갖고 있어서 D고요. 얘 RNA는 당으로 리보스를 갖고 있어서 R입니다.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제가 무슨 얘기냐, 당이 뭐냐 했을 때 핵산의 단위체가 아까 뉴클레오타이드였잖아. 뉴클레오타이드의 모습을 그래서 보러 갑니다. 안녕 뉴클레오타이드. 왼쪽의 녀석이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 오른쪽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둘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거의 똑같아요. 근데 구조가, 공통적인 구조는 모두 인산이라는 구조와 당이라는 구조와 염기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한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표현법으로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인산과 당이 이렇게 띠를 이루어서 염기를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파란색 띠로 설정을 할게요. 자, 요거 기억해. 인산과 당이 이렇게 세트로 안에 있는 염기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바로 DNA 구조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뭐냐? DNA를 보면 안쪽에 염기들이 안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파란색 띠가 감싸고 있죠. 저게 무슨 띠다? 인산과 당이 결합돼서 만들어 놓은 띠예요. 그 띠의 필요성은 뭐다? 안쪽에 있는 염기를 보호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야. 안쪽에 있는 염기가 엄청 대단한 거라서 그런 걸 거 아니야? 바로 저 안쪽에 있는 염기들이 뭘 저장하는 거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염기들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DNA를 끄집어내다가 과학자들이 막 실험을 막 해. 안쪽에 염기는 숨겨져 있잖아. 바깥쪽에 나와 있는 누구누구? 인산과 당만 자기 성질을 나타낼 거 아니야? 인산이 뭐야? 산이잖아. 그래서 산성의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인식했던 거야, 처음에. 이 자식들 산성이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네! 핵산이라고 이름 붙은 게 바깥을 감싸고 있는 인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인산과 당이 바로 그 띠, 파란색 띠를 이루어내는 것들이고요. 염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염기는 DNA의 염기와 RNA의 염기가 조금 다릅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아. 둘 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은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타이민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유라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기의 종류만 보고도 이거 RNA네, 이건 DNA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염기의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냐라고 했을 때 4종류가 있는 거야. 염기에 아데닌이 붙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에 구아닌이 붙어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토신 들어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타이민 들어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총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겁니다. 봐봐. 포도당은 한 종류였죠. 아미노산은 몇 종류였죠? 20종류였죠.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 4종류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류가 4가지가 되는구나. 물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같은 이유로 4가지가 되겠죠.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염기가 다른 건 알겠어. 오케이. DNA, RNA가 아까 이중나선 구조였고 RNA는 단일 가닥이었어요. 자, 구조가 좀 다른 것도 알겠고 염기가 좀 다른 것도 알겠어. 근데 이제 뭐가 또 다른 거 알아야 한다? 당이 다릅니다. 당은 얘가 당이야. 당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오각형 모양. 봐봐.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요 당은요. 각각의 꼭지점마다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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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입니다. 우리 이 핵산도 아까 탄소화합물이었죠. 촌피로 되어 있다 막 그랬잖아. 그지? 그때 여기 염기가 달라붙어 있는 탄소를 1번 탄소라고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라고 나중에 배우게 돼요. 중요한 건 2번 탄소와 3번 탄소가 공유 결합으로 OH와 OH를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의 당을 뭐라고 하냐면 당이 영어로 리보스예요. 기본적인 형태의 당을 갖고 있는 게 리보스라는 당입니다. 이 리보스로 되어 있는 핵산이 바로 RNA인 거야. 기본적인 당을 갖고 있는 핵산, RNA입니다. DNA 당은 좀 달라. DNA 당을 살펴봤더니 우와! 여기에 산소가 하나 없어. 2번 탄소 밑에 산소가 없어. 산소가 영어로 옥시즌, 옥시크린 알죠? 옥시즌이고 옥시인데 산소가 없다는 뜻으로 데옥시라는 말씀. 데가 없다는 뜻이야. 없다. 옥시크린이 없다. 옥시가 없다. 옥시가 없는 산소가 없는 리보스. 그래서 뭐라 한다?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이 뭐다? 디옥시리보스고 얘는 리보스잖아. 정상적인 리보스인 거고 저 DNA를 이루는 당은 이 산소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야.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야. RNA 당은 리보스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걸 좀 더 임팩트 있게 기억하게 하라고 쌤이 그림을 그려준 것뿐입니다.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 2번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임팩트 있게 산소 하나가 없는 거 그걸 이름을 디옥시라고 불러주는구나. 어원을 공부해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DNA, RNA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DNA, RNA의 기능을 좀 정리해 줄 건데 요거를 안 쓰죠? 저 지울게요. DNA, RNA의 기능을 정리해 줄게요. DNA는 어디 들어있냐면 핵 속에 들어있어요. 핵 속에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안쪽에 염기들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염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DNA. 자, 염기들이 아까 무슨 정보를 가지냐면 유전 정보를 가져요. 핵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안녕 소개합니다. 리보솜이라는 녀석이에요. 혹시 기억하나요? 리보솜이 뭔지? 중딩 때 안 배웠나? 리보솜이 뭐냐면 단백질 합성 기관이에요. 얘가 단백질을 합성해요. 단백질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이야. 단백질 합성하는데 얘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포한테 필요한 단백질 되게 많아. 예를 들어 얘가 뭘 만드는 세포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호르몬, 생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세포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생장 호르몬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생장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DNA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야, 생장 호르몬 정보를 줘. 그래야 단백질 만들지! 호르몬 만들지!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럴까? 기다려. 스캔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요 염기들이 바로 호르몬. 네가 원하는 생장 호르몬을 만드는 정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정보인 거야.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유전 정보, 다른 말로 유전자라고, 유전자. DNA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유전자. 유전자를 얘한테 내보내줘야 그 유전 정보를 받아서 얘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빨리 줘! 기다려. 얘를 잘라서 지가 직접 나가면 일단 되죠. 근데 너무 위험해요. 왜죠? 핵 밖에 나가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다음에 또 만들 때 원본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원본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본은 그냥 놔두고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한 가닥에 복사본을 만들어. 그 복사본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요 리보솜과 결합하게 만들어서 얘가 단백질을 땅땅땅땅땅땅땅 아미노산을 붙이고서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봐봐. DNA라는 녀석은 뭘 하고 있는 녀석이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녀석이야. 근데 얘가 복사본의 이름이, 이 복사본, 너는 누구니? 복사당한 넌 누구니? 내가 RNA인데요. 이러는 거라고. RNA가 유전 정보, DNA를 복사한 복사체를 RNA라고 불러줍니다. RNA가 한 가닥이 복사가 돼서 밖으로 나가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죠.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자기가 직접 이 리보솜과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 이게 DNA와 RNA의 기능적인 차이구나 라고 알고 여기를 좀 볼게요. 정리합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RNA는 단일가닥 구조입니다. 단일가닥인데 자, 기능적인 면을 본다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DNA고요. RNA는 그걸 전달합니다. 전달하고 직접 자기가 단백질 합성 과정에 관여한다.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요. 자기 정보가 제대로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제 이 과정을 보는 게 RNA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당 다르죠.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 당은 리보스였고요. 염기 다르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은데 얘는 타이민이 있고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되어 있죠. 다른 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DNA, RNA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DNA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단위체, 또 다른 단위체, 단위체가 연결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단위체와 단위체가 연결되는 모습이 위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단위체와 단위체가 연결되는 방식은 여기 있는 당과 여기는 인산이 결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체크. 공유 결합으로 결합해요. 인산 부분과 당 부분이 공유 결합으로 결합이 돼서 공유 하면서 밑으로 땅땅땅땅땅땅 연결돼요. 그래서 주르륵 밑으로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간 게 RNA 또는 DNA가 되겠죠. 얘는 타이밍이 있는 걸로 봐서 뭐라고 판단해야 돼? DNA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민이 있네? DNA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단위체가 결합될 때는 뭘 이용한다? 공유결합이라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얘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있죠? 기억납니까? 여러 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폴리.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얘기. 염기 얘기를 좀 할게요. 염기 얘기. 자, 이제 이런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한다는 건 이렇게 이중으로 결합한다는 건 이렇게 이쪽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래로 공유결합에 연결된 모습이고 오른쪽에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해서 또 하나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왼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오른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가운데서.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할 거예요. 자, 저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하냐면 염기의 종류부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큰 염기, 작은 염기로 구분합니다. 암기법입니다. 우리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실 5종류가 있죠. DNA, RNA 합쳐서 5종류가 있어요. 염기를 둘로 크게 구분하는 거야. 암기법이야. 커다란 건 아구가 큽니다. 아구가 크다. 아구찜 알아요? 입이 엄청 크다. 아구찜 입이 엄청 커요. 그죠? 나머지 것들은 되게 조그맣잖아. 왜 조그마냐면 이래서 조그매요. 읽어봐. 컷! 잘렸어. 그죠? 사이토신, 유라실, 타이민은 작은 염기라는 걸 암기하는 법입니다. 왜 큰 염기와 작은 염기로 암기하냐면 봐봐. 큰 거에 작은 겁니다. 큰 거에 작은 거로 연결되어 있어요. 커다란 거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쪽도 커다란 게 오면 안 돼요. 큰 게 있으면 반대쪽은 작은 게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또 위에 작은 게 있으면 오른쪽에는 큰 게 와서 결합을 해야 전체적인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아주 예쁜 이중가닥을 쭈르륵 만들어갈 수 있는 거야. 큰 거 조합이 되면 안 되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큰 거에 작은 게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다. 상보적 결합을 해야 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보적 결합을 한다. 아데닌과 구아닌이 큰 염기라고 했죠. 아구가 크다. 그럼 아데닌의 짝은 누가 된다? 티민이 됩니다. 티민. DNA의 경우는 티민이 짝이고요. 구아닌의 짝은 사이토신이 됩니다. 얘랑 짝이고요. 얘는 얘랑 짝. 물론 RNA는 상부적 결합 자체가 없잖아. 그래서 유라실은 상부적 결합에 참여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 어떻게 외울래? 했더니 쉽네요, 쌤. 엄청 쉬운데요. 어떻게 외울 건데? 쌤, 아톰 알죠? 아톰 사실 CG예요. 컴퓨터 그래픽. 아톰은 CG다 보입니까? 아톰은 CG예요, 쌤. 아, 그렇구나. 너무 배워라. 그죠? 아톰은 CG다. 아톰과 CG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재밌는 건 이 녀석들이 결합될 때 봐봐. 여기 가운데 점점점 보여요? 이 점점점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점점점이 뭐냐면 다음 장으로.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 이 점점점이 이런 결합입니다. 아톰은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CG는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 결합이 아니야. 점점점보다 체크. 수소 결합입니다. 이 염기와 염기들이 결합되는 방식은 무슨 결합으로 연결된다? 수소 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수소 결합은 언제 배우냐면 화투 때 배워요. 화투 때. 지금 다룰 게 아니죠? 그냥 DNA가 밑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밑으로 만들어갈 때는 공유 결합인데 염기와 염기가 가운데서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할 때는 수소 결합이라는 결합으로 하는구나 라고 구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수소 결합도 2중이 있고 3중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암기하냐? 2중 결합이 티민이 있는 쪽이고요. 3중 결합이 구안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 T는 또 3G입니다. 아까 아톰 나왔죠? 이번에 ET야. ET 알아, ET. 옛날 영화죠. 엄청 옛날 영화거든. 그때는 통신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3G 시대, 3G 시대. 지금은 5G, 6G 시대라면 옛날엔 3G였어. 이렇게 암기합니다. ET는 3G야. 그래서 ET, 3G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암기법입니다. 이게 뭐 논리적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렇게 생겼잖아. 생긴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ET 시리즈라는 방법으로 암기하기도 합니다. 자, 아톰은 CG였고요. ET 시리즈였습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쫙 해서 여기를 가려요. 띵. 이거 어떻게 했어? 띵. 안 가리는데? 띵. 오케이, 됐다. 여기에 상보적 결합한 얘는 누구게? 물어봐요. 티민이잖아. 타이민이잖아. 이쪽은 누구야? 사이토신이죠. C죠. 써볼까? 여기 티민이요. 여기 사이토신이요. 여기 뭐죠? 아데닌이요. 그죠? 여기 뭐죠? 구아닌이네. 그죠? 그래서 왼쪽 가닥을 준 다음에 오른쪽 가닥의 염기를 순서대로 써라가 문제입니다. TCAG요. 쓰면 돼요. 확인해볼까? 대박! 정확하네요. 그죠? TCAG 맞죠? 시험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오죠. DNA 염기는 상보 결합하기 때문에 한쪽 가닥을 땅땅땅 A, G, C, T, A, T, C, G, G를 준다면 반대쪽 가닥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이거 상보적으로 찾아요. 이게 답입니다. 퀘스천. 이게 이거라면 답 모르게 이게 답. 서술형 답지에 중간고사 때 먼저 이거 기말입니다. 기말고사 때 이걸 서술형 답지에 쓰고 있을 거라니까. C, G, T, T 쓰고 있을 거라니까. 쓰면 됩니다. 엄청 쉽죠? 우리 오늘 배운 암기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써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비율에 대한 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해줄게요. 비율도 엄청 쉽습니다. 다 배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DNA가 가지고 있는 이 염기들이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들의 서열, 염기들의 이 정보가, 염기가 배열된 이 순서가 뭘 의미한다? 바로 DNA 염기 서열의 다양한 유전 정보가 그 안에 DNA 염기들의 서열이 유전 정보로 저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에 보호되고 있는 염기들이 유전 정보야. 그게 유전자야 라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왜 유전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저 뒤에서 또 배워요. 여기 있다. 194쪽, 195쪽 유전 정보의 흐름 그래서 또 똑같은 게 나와요. 195쪽에 나옵니다. 거기서 왜 이게 어떤 특정한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다룰 거고 지금은 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볼게요.